김정주 회장은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가족 관계나 주위 지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 은둔을 하시다가 사건이 터졌죠. 예. 검찰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 검찰에 소환되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었나요? 튄 거죠.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김경준 검사장. 그렇죠. 진경준 검사장이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 진경준 검사장이 그 서울대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서울대 법대 86학번. 예. 그러니까 그 이 김정주 회장이 68년생 86학번이거든요. 예. 긍정공학과. 예. 이번 주의 인맥을 좀 이제 그래서 진검사장까지 좀 연결시켜 보면 이번에 붙이는 김교창 변호사라고 그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법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김정주 회장을 항상 이야기할 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현재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넷마볼 회장인 방 회장하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여기는 정통 엘리트 출신에다가 굉장히 금수저 출신이고 저쪽은 흑수저 출신인데 어머니도 서울대 음대를 나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집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핵심 인싸는 아니더라도 뭐 나름 현대사에서 엘리트 집안으로 갈 수 있죠. 일단 아버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변호사장을 하시고 그 초기 창업 자금을 아버지가 대주셨어요. 6천만 원을. 강남에 그 오피스텔을 구하고 그리고 넥슨의 대표자도 사실 아버지가 했습니다. 감사의 칼까지 해주세요. 초창기에. 네네. 그래서 그 김정주 회장의 창업에는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쪽이 외가 쪽이지 않습니까? 외가 쪽도 많지 않아요. 그 외가 쪽 중에서 이제 큰 이모가 이순자 그 숙대 명예교수인데 이분의 남편이 누구냐면 김재익 전 청와대 기수석인데 전두환 80년대에 기수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죠? 유명하시죠. 아웅산 테러 때 돌아가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을 왜 얘기하고 싶으냐면 김정주 회장이 중학교 시절에 이 큰 이모 부인 김재익 전 수석이 컴퓨터를 선물해 줍니다. 컴퓨터를? 예, 그 당시에. 그게 몇 살 때인가요? 80년대 초반이니까 스티브 잡스하고 같은 컴퓨터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되지 않는 시절이죠. 80년대 중반만 해도 그때 뭐 X86 정도 나올 때인데 그게 사실은 김정주 회장이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정주 회장의 이력을 보면 어머님이 음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이 김정주 회장이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까지 해요. 김정주 회장이? 그러니까 어머님은 음대를 나오셨으니까 악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피아노 가르쳐서 바이올린 우승까지 했으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음악가로 갈 뻔했는데 저는 큰 이모부께서 그 게임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감히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모부도 유명하신 분이죠. 한성규 이모부 장관입니다. 네, 둘째 이모부가 그 둘째 이모가 이성미 전 미술학회 회장이신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형은 재밌어요. 이 김정주 회장의 형이 누구냐면 김정우 교수라고 이분은 바둑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그러니까 바둑도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죠. 고전 게임과 현대 게임을 다 아우르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도 역시 은둔의 경영자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넥슨의 2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부인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넥슨과 우리 NC소프트의 김덕친 대표하고 늘 이제 상대 비교를 하죠. NC소프트의 김덕친 대표의 부인이 윤송이 씨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넥슨의 부인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주 회장의 그 설화에는 딸만 둘 있습니다. 2002년생 전산생의 고2가 되겠죠. 고2 여기는 중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핵심 인맥이 중요합니다. 김정주 회장 핵심 인맥은 먼저 그 이 게임 업계를 국내에 자주지하는 큰 산업을 자주하는 분이 다 인맥입니다. 서울대 86학번 동기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
그다음에 엑스게임즈의 같은 창업자죠. 송재경 대표.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김택진 엔소프트 대표. 나이 차이는 조금 나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86학번들끼리 굉장한 그 인스크를 합니다. 이게 재밌게도요. 이찬진 대표와는 뭐한 네, 3살 차이 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오라클의 앨리슨 회장, 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다. 1955년생입니다. 아 맞아 그렇죠. 네, 55년생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네. 그러니까 1955년생이 20세가 되는 나이가 1975년도가 미국의 IBM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된 그 동일인들의 서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게임 역사도 이 6768년생, 6768년생들이 전성기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환경이 조성된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학원 다니고 할 때 컴퓨터공학과에서 PC방이 생기기 시작하고 PC 보급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또 지금은 또 다른 또 세대들이 또 등장하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고 사내적으로는 핵심이 누구냐면 오헨 마운이 현재 넥슨 대표를 대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넥슨 코리아 대표를 하다가 넘겨주고 현재 글로벌 CEO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서민 대표도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오헨 마운이 박지원, 서민, 정상호는 반드시 이쪽 넥슨에서 알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넥슨 출신으로도 유명한 분이 많습니다. 그 박진환 대표라고 네오마르나 유명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첼 대표, 네오이소 홀딩스 대표였던 나성균 씨라든지 이성채 위젯 사장이라든지 출신도 굉장히 우리 IT계를 있는 분들이라서 이게 모두 이제 김정주 회장의 주로 이제 이쪽은 70년대생들이 네. 있군요. 그러니까 후임을 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김경중 검사장이 바로 이 서울대 86학번 동기로서 그 이제 차를 제공해주고 주식을 줘서 사건이 터진 거죠. 무임 처리는 됐지만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물건 물려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된 단초가 되고 시발점이 된 거죠. 네. 자 넥슨은 지금 이제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배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이게 이제 넥슨의 간단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김정주 회장 본인이 그 정치민 회사는 NXC라고 비상장 회사입니다. 예.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비상장 회사고 지주회사 예. 죠. 메인 캐시카우는 넥슨 코리아와 넥슨 일본 넥슨이 두 개가 돈을 벌고 있는 실제 거의 90%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일본에 상장한 넥슨의 대주주가 NXC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가 일본 넥슨을 상장하고 재미있게도 넥슨 코리아를 일본 넥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슨 코리아는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재밌는 것은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그래서 한동안 그 넥슨 그룹이 대기업 집단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어떤 회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마치 롯데랑 좀 비슷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은둔의 경쟁을 오픈되기 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재밌는 것은 벨기에의 NXMH라는 법인을 만들어요. 이게 NXC가 100%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요 벨기에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스토케 유모차로 명품 유모차 유명한 스토케와 또 다른 회사를 M&A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벨기에 법인이 넥슨 지분의 또 17%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베이프 컴퍼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NX가 코빗 가상화폐까지 이제 진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NXC는 이제 김정주 회장, 부인이신 유정현 감사, YG 키즈 이 세 사람이 거의 99%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완전한 개인회사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매각으로 내놓은 거는 사실은 요 회사입니다. 넥슨과 넥슨 코리아를 통째로 내놨다. 나머지는 놔두고 요걸 내놨는데 현재 넥슨 일본 상장 법인의 시총만 13조가 되고 넥슨 코리아까지 합쳐서 할 때는 최소 15조 이상은 가져와야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회사를 사갈 만한 데가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이 정도 지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지분을 다 매입할 때 보통 지분의 반 정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뭐 론을 하는데 문제는 이 매출 구조를 보면 중국이 50%고 한국 34%, 일본이 7%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50%가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아까 던전 파이트라는 그 게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거든요. 이 중국 매출은 이 넥슨 일본에서 한 매출인가요? 넥슨 거의 다 합친 건가요? 합친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매각 추진부를 보면 일단 올 초에 매각세를 보도를 합니다. 한경에서는 이제 단독 보도를 하죠. 네. 그리고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공식장을 바로 이틀 후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매각 주관사를 예비차를 진행시키는데 4월 중에 본회차를 마감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기를 시켜요. 연기를 시켜요. 세 차례. 그러니까 네. 당사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금액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정도 규모면 자기 돈은 최소한 7조 정도 들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돈을 투자할 만한 곳이 현재 본차 마감을 했는데 카카오, 넷마블, MBK 같은 회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 5곳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차례 참여를 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매각에서 재밌는 것은 매각 대상은 일단 김정주 회장 입장에서는 그 양도세로 약 2조 8천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이 자격을 내놓으면. 그리고 일본에 했을 때는 이 매각 대상은 여기서 투자한 48%를 다 매각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뭐 좀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다 떼어낼지가 관건은 관건입니다. 근데 지금 NXC 이 지분을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넥슨 일본이 아까 13조라고 해도 네. 18%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지분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예. 총 그러면은 40% 가져가는 거니까 45% 13조 중에 40%는 7조 정도. 그 정도만 네, 있으면 정도를 되겠네요.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도 그런데 결국 프리미엄이 좀 그렇죠. 있겠네요. 프리미엄이 좀 있고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M&A 국내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홈플러스 한 5조 정도 매각 있지 않습니까? 뭐 7조 정도 7조 정도 됐죠. 됐죠. 7조 정도. 또 홈플러스는 그나마 쉬웠던 게 유형 자산이 많았어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은행에 론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넥슨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이 자산이 대부분 게임이라는 게 다 무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빠져나갈지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이 캐피탈 쪽에서 쉽게 론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홈플러스는 이제 여기저기 매장들이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형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넥슨은 그게 지금 그게 그래서 입찰이 계속 연기되고 당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가능성은 쉽게 빨리 되긴 좀 어렵다. 예. 아까 그 후보들 본입찰에 들어온 5개 회사들은 돈들은 조금 있는 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2012년도에 NC소프트 지분을 이제 인수하면서 매각까지 시끄러웠었는데 네. 이때 왜 인수를 하고 지분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핵심 인물 중에 오헨 마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현재 넥슨 대표님께서 어느 나라 분인가요? 이름을 보니까 한국인은 아니죠. 네, 외국인입니다. 유럽 쪽 같죠 이름이. 네. 이분이 원래 전직이 뭐냐면 미국의 EA 그 스포츠 게임으로 유명한 EA 스포츠라고 있죠. 그 EA라는 회사에 임원을 하셨다가 스카웃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2년 6월 달에 NC소프트 지분 14.7%를 NC소프트 김정주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이때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밝혀진 이야기인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넥슨 일본을 돕게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넥슨은 한 1조 이상의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주 회장은 상장 전에 상장하고 나서 돈 생겼죠. 근데 NC소프트는 주가는 높은데 현금이 없었어요. 근데 김정주 회장과 이 김택진 회장이 아마 두 분이서 미국의 게임 회사 EA 스포츠를 M&A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데 NC소프트의 김택진 회장이 하고 싶은데 난 돈이 없다. 현금이 없고 현금이 없으니까 넥슨은 현금이 있고 그 김택진 회장
이제 김정주 회장한테 상장을 했으니 돈이 있으니 우리 지분을 좀 사라. 그러면 6천억인가 아마 샀을 거예요. 8, 6천억치인가를. 그걸 사면 그 돈으로 EA 스포츠를 우리가 같이 인수해서 글로벌 게임 회사를 한번 평정해보자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EA 스포츠를 아마 인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수를 못한 건가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OM 마오니까지 뭐 이렇게 스카우트 해오고 했는데 중요한 건 EA 스포츠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였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라고 해서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것도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6천억으로 10.7%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면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다시 또 팔고 들어오려면 또 양도취득세가 세금은 2천억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수가 매각 무산되니 넥슨도 제 14.7%를 가져올 손해가 막심하고 인수부터도 저걸 다시 팔자니 양도세를 내야겠네 또 세금 많고 이게 어중간한 계획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13년, 14년도에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뭐 처음에는 겉으로는 양사가 전략적 제휴를 해서 뭔가 게임을 진실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됐고요. 개발진도 교류가 안 됐고 더 중요한 건 김정주 회장이 14년도에 추가 매집을 합니다. 인수부터에 그 15.8%도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제 김정주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경영권을 이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경계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김정주 회장이 몇가지 손을 댔냐면은 그 당시 인수부터의 김택진 회장과 김택진 회장의 부인 윤송희 씨와 동생까지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너 오늘 일가들 보수를 받는지 가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킬레스건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타인스럽게 인수부터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세금 문제가 어느 정도면 커버될 것 같다. 왜냐하면 김정주 회장 입장에서도 이 지분 투자를 한 게 일본 재팬 넥슨인데 그 주주들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손해 안 보고 이거 매각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상장도 있으니까. 3년 만에 그렇게 해서 막 매각된 게 바로 엔소프트의 지분 인수와 매각의 이 사건 기록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넥슨그룹의 경영 성과는 어떨까요? 뭐 나쁘진 않아요. 이제 매각서를 내놓고도 보시면 이게 5년간 그런데요. 요게 이제 요 보라색이 넥슨 일본 매출액이고, 그다음에 요 빨간색 넥슨 코리아 매출입니다. 물론 이 보라색에는 넥슨 코리아 연결 기준이니까 매출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전체 매출은 한 2조 5천억 정도 보는 게 맞아요. 그 전체 매출은 한 2조 5천억 정도. 2조 5천억인데 최근 성장을 하고 있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면 모바일 쪽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성장을 못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게임의 향후 포텐셜은 모바일이 있는데 이 넥슨 그룹의 가장 큰 아킬레스는 모바일 쪽 매출이 성장 못하고 있다. 추세랑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매출은 어쨌든 뭐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게임을 출시하면서 그 매출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바일 매출 금액 자체는 늘고 있네요. 비중이 그렇죠. 줄고 있는 이거는 뭐 이 모바일 시장 성장세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거죠. 네. 넷마블에 비교하면 너무 미미해서 그러니까 넥슨이 모바일 쪽의 전략을 마땅히 놓지 않으면 매각도 쉽지 않다.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세 사람이 사실 넥슨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이게 2014년도에 그때 CEO 역할하고 이제 스스로 컨퍼런스를 한 내용을 제가 캡처했는데 이게 김정주 회장이죠. 이분이 OM 마운입니다. 대표고 박지원 글로벌 CEO가 이분이에요. 핵심 3인방인데 넥슨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내일 우리가 발표할 건데 그 한미일 연봉 상위 시총 100대 기업 연봉 상위를 봤더니 이분이 연봉이 80억이에요. 연봉이? 예. 박지원 CEO가 연봉이 60억입니다.
그 김정주 회장은 연봉은 현재 상승사 아니라서 공표할 의무가 없어요. 추정컨대 이분이 80억이면 1,100억 이상 가져가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14년도에 이미 박지원 글로벌 CEO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벌써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까 우리가 봤지만 10년 이후에도 모바일은 전혀 성장이 일어나지 못지 않다. 이것이 넥슨의 가장 큰 앞으로 해결될 문제고 넥슨이 매각이나 그 다음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넥슨이 어떤 주인을 찾아갈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주의 기업 넥슨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